이제 그만 좀 돌아오자마자 또 추태. 센 발언인데. 추태. 사실 이 추태라는 단어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뭐 생략됐긴 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 아니면 뭐 철모 육모 철퇴나 아니면 싸가지 발언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비판의 용어가 추태입니다. 추태. 근데 이거를 또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애초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시하신 내용은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사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 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좀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당 대표로서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좋은 상황 속에서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당내 소속 의원, 당내 소속 최고위원,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찬 것 같고 사실 이 앞에서 원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쏟아냈습니다. 격정적인 발언. 어른도 아니다. 당의 어른도 아니고 추태다. 정치하지 말라. 자기 정치하지 마라. 당권 주자도 아니다. 라는 뭐 굉장히 지금 날선 말들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돌직구의 좌장이기도 하지만 또 여야를 떠나서 뭐 정치계 선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패러다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당의 전통, 좀 다소 유교적이고 선배, 그다음 med선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어른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매우 존중할 만한 분인데 그걸 아무리 당 대표라 하더라도 추태다, 또 혹은 뭐가 지저도 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또 육모방망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은퇴한 국민의힘의 원로 의원들이나 전원직 의원들이 다 격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당 대표의 발언, 이른바 뭐 싸가지 없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젊은 정치인들, 뭐 청년 정치인들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또 연령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그 입장 패러다임으로 보면 어쨌든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뭐 본인들이 다선 의원이고 높으신 분이라도 자기는 전당대회에서 정당한 말하자면 정당성을 갖고 대표로 말하면 추대가 아니고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따르는 어떤 권한, 그다음에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둘 다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네, 전통적인 문화가 있고 그렇지만 당 대표로서의 존중감을 받고 싶은 나이가 젊으나 많으냐를 떠나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점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화합해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양당의 격차를 사실은 낼 수 있는 시점에서 같이 침몰하는 듯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확실하게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고만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없고 본인은 스스로고 24일 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촉각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어른들은 이준석 대표를 물러낼 작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말씀하신 김영주 의원님도 좀 이렇게 단어 선택을 조심하시면서 좀 당황한 듯한 이준석 대표의 추태 발언이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추태,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짓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짓. 이 뜻이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의 추태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정석 부의장에게 날린 겁니다. 오늘 사실은 여야를 막론한 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좀 다양하게 궁금한데 일단 김재섭 위원장님, 예.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왜 추태? 사실 이 추태라는 발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도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의 어떤 전반적인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재형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추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의원이 당내에 가진 입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다, 그다음에 상식적이다, 무게감이 또 동시에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모셔온 것인데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준석 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최재형 원장을 좀 모독했다라는 그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최재형 원장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최재형 원장의 비판을 향한 또 다른 비판 이런 맥락 속에서 추태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감정이 격화되고 이런 갈등 양상이 훨씬 더 번지게 된 것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정진석 의원과 달리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감정적인 싸움의 결정적인 계기는 정진석 부의장의 선배로서라는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핵심적인 지지층들,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만들어준 그 유권자들은 바로 2030 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국민의 한번 바꿔봐라 해가지고 이제 대표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도 이 선배로서라는 발언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그들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발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개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가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2030 세대에게 우리 당은 적어도 나이로, 기수로 그냥 우리가 연륜이 많다는 이유로 그저 정치적 입장을 다 받아들인 정당은 아니다라는 예. 메시지를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감정들이 격화되고 메시지를 강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정용관 논설위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김배임 대변인님, 네. 타이밍이 정진석 부의장은 자제를 했어요. 한 발 물러났고 이제 당내 이제 여러 이제 지도부들이 두 분에게 자제를 요구해서 사실은 이 대표의 귀국 이 추태 발언 전까지만 해서 나왔던 기사들이 일단은 소강. 네. 두 분 모두 다 한 발 물러서 소강 상태로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대표가 귀국하고 그 소강 상태에서 이제 추태를 던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싸움을 끝내기 싫다. 나의 화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덤벼봐. 약간 이런 양상에 대한 오늘 분석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사실 기사가 도배돼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을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참혹한 현장의 실상을 어땠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왜 우크라이나에 갔는가에 대한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설명이 될 겁니다. 예. 공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을 텐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당내 갈등들이 촉발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뒤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덧붙였어도 기자들이 더 많이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건 답변을 피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왜 갔는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있었던 상황들을 하나둘씩 면밀히 보고 난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께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야 될 시간에 굉장히 많은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시간 SNS 대응으로 국내 정치 갈등 폭을 높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층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들 예.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대표로 뽑아놓고 젊은 대표를 흔드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지난날에 국민의힘의 대표들은 하나도 흔들지 않고 오직 이준석 대표기 때문에 흔드냐?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김종인 비대위에 있을 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이 여기서 바람 저기서 바람 불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거의 최고령 정치인 아닙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지도부에서는 선출된 당대표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다른 목적 때문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결국 명분을 바탕으로 국민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명분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게 되면 당연히 반대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끄러운 거고 그 시끄러운 민주주의를 리더십을 통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는 게 그게 지도력이고 리더십이거든요. 이제는 야당이 지도부가 아니라 여당이 지도부입니다. 당내의 다른 목소리뿐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민주당의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을 포용하고 끌어내면서 함께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여당의 리더십이고 지도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문제, 물가 문제, 부동산 문제,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로 인한 이 국제적인 상황들까지 끌고 가야 되는 수많은 사건에서 목소리가 다른 야당까지 통합해내야 되는 마당에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당내에서 선배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표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하라고 기회를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태 이 발언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의견. 김재섭 위원장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만 하다라는 해설. 김병민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그 자리에서 추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두 분의 발언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